세상에, 똑같은 개월수인데 저렇게 말을 잘한다고?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언어발달 지연, 말이 느린 아이들의 언어발달 단계에서 어머님들이 꼭 해주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의 언어발달이 조금 더 빠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이를 낳고 난 뒤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셨나요? 이지쌤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조리원 동기 모임이라는 인연이 아이와 관련된 첫 커뮤니티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이를 낳아 같이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유대감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조리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이웃,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우리 아이의 또래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만약 첫 육아라면 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개월수가 점점 늘게 되면 차차 엄마도 육아에 점점 적응이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릴 적에는 미처 내 눈에 보이지 못했던 아이의 여러 가지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내 아이 하나만 키우기가 벅차서 미처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른 또래 개월수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똑같은 개월수인데 저렇게 말을 잘한다고? 우리 아이랑 많이 다르네 와 같이 여러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실 수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말을 배우고 이를 발달시켜 나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말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우리 마트 가서 딸기 사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죠. 많은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같은 개월수 또래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해내지 못하면 많은 걱정을 하시고는 하시는데요.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언어발달 단계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지쌤이 오늘은 수다스러운 그 언어적 표현을 위해서 그보다 더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언어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신 많은 어머님들께서 돌 시기 때는 엄마 아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단어를 몇 개 정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에 많은 초점을 두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말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는 단계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부터 아이를 대할 때 엄마의 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한테 단어를 들려주고 문장을 들려주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랑 책을 보면서 이지야, 이건 상어야. 우와, 오리가 꽥꽥 우네. 여우는 물을 마셔요. 처럼 아이가 했으면 하는 말들을 엄마가 대신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른인 우리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충분히 하고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아이도 다양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해낼 수 있기 전 충분한 사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언어 표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 단계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옹알이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응애 울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논다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아이는 자신의 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장난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아이는 응애 울기만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우리 말소리에 있는 몇 가지 모음과 그리고 나아가서 몇 가지 자음들을 소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옹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달릴 수는 없죠. 누워 있다가 처음에 목부터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집기, 기기, 서기, 걷기를 거쳐야 비로소 아이는 달릴 수 있습니다. 처럼 말 또한 아이가 충분히 우는 영아 시기를 지나 한 가지 모음소리, 여러 가지의 모음소리, 그리고 자음 소리들을 하나하나 충분히 내는 시간이 갖추어졌을 때, 즉 많은 옹알이의 시간을 거치고 난 뒤 비로소 단어를 말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 이지쌤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엄마가 정말로 중요하게 반응해 주어야 할 부분이죠. 머릿속에 든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아직 충분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해내기에는 아직은 어린 그러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몸짓이나 표정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몸짓 언어 혹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언어적인 표현, 즉 말을 통한 언어적 표현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그저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단어나 문장을 들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 집중하고 그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선반 위에 있는 과자 봉지를 보고 과자가 먹고 싶어서 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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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이때 적절한 엄마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의 몸짓을 보지는 않고 그냥 소리만 듣고 응 그래 정도의 반응만 하고 지나가 버린다. 2번, 아이의 몸짓 언어를 본 엄마가 과자를 준다. 3번, 아이가 가리킨 과자를 엄마도 손으로 한 번 더 가리키면서 응 깎아 먹고 싶어요 라고 언어적으로도 들려주며 과자를 준다.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아이가 도형을 맞춰 끼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장난감이 잘 끼워 들어가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이때 아이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엄마를 보고 이라고 도리도리질을 했어요. 이때 엄마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다가 도형이 잘 끼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잘 안 돼? 이렇게 넣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끼워줘 버린다. 2번, 아이의 도리도리질을 보고 엄마가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엄마가 끼워준다. 3번, 아이에게 다가가 이거 잘 안 돼? 어떻게 할까? 엄마랑 같이 할까? 라고 물어 아이의 반응을 살핀다. 아이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끄덕끄덕 하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장난감을 보면서 같이 끼워 보려고 시도한다. 아이가 만약 도리도리 라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이면 그럼 이지가 해봐. 엄마가 조금만 도와줄게 하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주 약간의 도움만 준다. 세 번째예요. 책을 보는 상황인데요. 아이가 책을 보다가 책 속에 원숭이를 보고 갑자기 일어나 으까까 하면서 뛰어다녀요. 이때 엄마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책보다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 이리 와 엄마하고 책 봐야지 라고 말하며 아이를 다시 무릎에 앉힌다. 2번, 웃기기 원숭이지. 그 다음에 봐봐. 돼지 나온다. 꿀꿀 돼지네 라고 책 읽기에 집중한다. 3번, 아이의 몸짓을 따라하며 웃기기 원숭이 라고 말해주고 잠깐 동안 아이의 원숭이 놀이에 같이 참여한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나면 책에 또 누가 나오나 볼까? 라고 말하며 아이가 책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함께 반응해준다. 네,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면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말의 수는 많지 않지만 아이가 일관적으로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 몸짓 언어가 굉장히 많다는 걸 관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엄마는 아이가 보인 비언어적 표현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이러한 몸짓과 비언어적인 표현에 적절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반응하는 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지쌤,
우리 아이는 언어적인 표현도 잘 없지만 몸짓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이가 평소 말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말을 써야 하는, 즉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같이 놀고 싶은 상황, 그리고 무언가 하기 싫은 그런 상황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관찰하세요. 그런데 이를 관찰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아이의 욕구를 엄마가 먼저 자발적으로 많이 채워주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의 언어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미리 다 해주지 마시고 불충분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과자를 주더라도 안 뜯은 것을 주시고, 신발을 신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해보도록 조금만 기다려줍니다. 번거롭고 바쁜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먼저 해줘 버리면 그만큼 우리 아이의 소중한 언어 발달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단지 우는 소리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싫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계라면 울지 마, 조용히 해 등으로 그 울음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지금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울음밖에 배우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무조건 그치라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통하지 말아라,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단계의 경우에도 역시나 엄마는 아이를 잘 관찰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 몸짓 표현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우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까까 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뒤 과자를 줍니다. 밥을 먹다가 아이가 그만 먹고 싶어서 울어요. 아이에게 끝이라는 소리를 들려주며 아이의 머리를 잡고 도리도리 지를 시키거나 아이의 두 팔을 잡고 X자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해서 울 때는 두 주먹을 붙였다가 떼면서 문을 연다 라는 몸짓 언어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만약 제한된 단어, 즉 엄마, 나, 이거 등으로만 언어 표현을 하는 단계라면 혹시나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짧게 들려주세요. 아이가 공원에서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가고 싶어서 엄마 하면서 손을 잡아 끈다면 엄마 가자 라고 들려주며 가고 싶은 쪽을 가리키게 하세요. 아이가 몸짓을 잘 따라하거나 소리까지 잘 따라한다면 그 방향을 가주시는 거죠. 간식을 먹는데 아이가 준 걸 다 먹었어요. 아이가 더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이거 라고 한다면 엄마는 까까 없네? 더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더 달라는 의미로 두 팔을 펼치며 많이 라는 몸짓을 알려줄 수 있어요. 더 먹고 싶다는 몸짓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언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아이의 언어 발달 촉진을 위한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어요. 어른인 우리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때는 진지한 표정과 눈빛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대화에서 계속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많은 중요한 의도를 품고 있고 언어의 활용적 측면과도 매우 연관이 높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둔 어머님들께서는 꼭 우리 아이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행동을 잘 관찰 및 캐치하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의 사용이 적다면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형성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현명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정답을 알려주는 것 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해볼 시간을 주고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게 기다려주며 아이가 표현을 하면 잘 반응해 주시고 현재 아이가 보이는 언어 발달 단계에서 조금만 더 나아간 수준으로 반응을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지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